런던의 저녁 공기는 가을 낙엽의 향기와 곧 다가올 비에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손흥민은 훈련을 마친 후 홀로 켄싱턴 거리에 자리한 작은 카페 더 그린 빈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반쯤 남은 샌드위치와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는 이미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자리 잡았지만 이런 조용한 순간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런던의 거리는 저녁 시간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다. 퇴근길에 직장인들 친구들과 웃으며 식당으로 향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길모퉁이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버스커의 선율이 어우러져 도시 특유의 생기를 뿜어냈다. 손흥민은 이 모든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잠시나마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아버지가 오래전 선물한 클래식한 시계가 반짝였다. 시계 바늘은 아직 7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호텔로 돌아가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그는 이런 순간을 즐기는 법을 터득해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 그들의 걸음걸이, 그리고 도시의 숨소리를 관찰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그의 시선이 거리로 향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카페의 야외 좌석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마치 소중한 보물을 안고 있는 듯한 자세로 걷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손뜨개 담요에 쌓인 아기가 안겨 있었다. 금발머리는 단정하게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옷은 깨끗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낡은 청바지와 얇은 코트는 그녀가 최근 몇 년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녀는 카페 입구 근처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희망과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절박했지만 동시에 품위가 느껴졌다. 손흥민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자세 손으로 아기를 감싸는 방식,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는 모습에서 그녀가 단순히 구걸하는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에는 지성과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눈이 잠깐 마주쳤을 때 손흥민은 그녀의 시선에서 단순한 필요 이상의 무언가를 읽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었지만 동시에 자존심과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였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는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방해하고 싶지 않았는데 혹시 남은 음식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담담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는 그녀의 모든 용기가 담겨 있는 듯했다. 손흥민은 수년간 팬들의 환호와 스폰서의 제안, 그리고 때로는 거리에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왔지만 이런 방식의 부탁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강요나 감정적 호소도 없었다. 그저 솔직한 필요, 그리고 그 필요를 말해야 하는 부끄러움을 꾹 누른 단호함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더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20대 중반을 넘지 않아 보였다. 얼굴에는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이 역력했고 품에 안긴 아기는 이제 막 4개월쯤 되어 보였다. 아기는 담요 속에서 살짝 몸을 움직이며 작게 온갈거렸다. 그 소리는 부모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작지만 생명력 넘치는 소리였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여기 앉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여성이 잠시 망설였다. 괜찮습니다. 선생님의 시간을 뺏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뒤에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살짝 묻어났다. 뺏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답했다. 저도 막 식사를 끝내려던 참이었거든요. 자, 앉으세요. 그녀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더니 결국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아기를 품에 안은 채로 그녀는 한 손으로 담요를 고쳐 덮으며 아기를 편안하게 했다. 그 동작은 마치 수백 번 반복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다. 손흥민은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흥민이라고 해요. 그는 웨이터를 부르며 메뉴를 다시 가져오라고 손짓했다. 저는 에밀리예요. 그녀가 조용히 답했다. 그리고 이건 제 아들 올리버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들의 이름을 말할 때 살짝 따뜻함이 묻어났다. 웨이터가 다가오자 손흥민은 샌드위치와 샐러드,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추가로 주문했다. 여기 음식이 꽤 맛있거든요. 그는 에밀리에게 설명하듯 말했다. 남은 음식으로 만족하실 필요는 없어요. 에밀리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재빨리 눈을 깜빡이며 감정을 숨겼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저...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괜찮아요, 에밀리. 손흥민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저는 그냥 당신이 제대로 된 식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쉬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려 했다. 웨이터가 물러가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카페 주변의 소음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경적,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커의 기타 선율, 이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에밀리는 올리버를 부드럽게 흔들며 입을 뗐다. 런던에 온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점점 안정감을 찾았다. 전에 살던 곳에서 좋지 않은 상황을 피해왔어요. 올리버를 데리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여기서 작은 식당에서 일했는데 한 달 전 그곳이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임시 숙소에서 지내고 있고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어요. 지역병원의 청소직원 자리인데 작지만 시작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그녀가 낯선 이에게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말투, 그리고 올리버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는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한국의 작은 도시 춘천에서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꿈을 키울 수 있었던 시간들. 그의 부모님도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언제나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셨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그에게 낯설지 않았다. 올리버는 몇 살이에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에밀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곧 4개월이 돼요. 그녀는 올리버의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도 올리버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가끔은 저를 위로하려는 것처럼 웃어줘요. 그녀의 말에 손흥민도 미소를 지었다. 아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하죠. 제 조카도 그랬어요. 제가 힘들 때면 꼭 저를 쳐다보며 웃어주곤 했거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가끔 런던에 놀러 오는 동생. 그들은 손흥민에게 언제나 힘이 되는 존재였다. 에밀리의 음식이 도착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다. 한 손으로는 올리버를 안고 다른 손으로 천천히 샌드위치를 먹었다. 그녀는 음식을 급하게 먹지 않았다. 마치 한 조각 한 조각을 소중히 여기듯 천천히 맛을 음미했다.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문득 자신의 일상을 떠올렸다. 화려한 스폰서 만찬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점점 의미를 잃어가는 대화들. 그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카페 테이블에서 그는 진정한 대화의 가치를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저녁이 깊어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꿈을 꺼내놓았다. 언젠가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녀는 살짝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올리버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멋진 꿈이네요. 아이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평생 그걸 기억하죠.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축구 코치를 떠올렸다. 그 코치는 손흥민에게 기술뿐 아니라 끈기와 자신감을 가르쳐 주었다. 카페의 조명이 점점 더 은은해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문득 결심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뒤에 짧은 메모를 적었다. 에밀리.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내일 아침 이 번호로 전화해서 해리 윌슨을 찾아달라고 하세요. 제 팀의 매니저예요. 클럽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센터에 일자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에밀리는 명함을 받아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는 그냥...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흥민은 잠시 올리버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이제 잠이 들어 작은 숨소리를 내며 평온하게 누워 있었다. 몇 년 전 제가 처음 유럽에 왔을 때요. 그는 조용히 입을 뗐다.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그리고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죠. 그때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코치 동료들, 그리고 심지어 낯선 이웃까지. 그들이 저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에밀리, 당신에게도 그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신과 올리버를 위한 기회.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할게요. 약속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밀리는 올리버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손흥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늘 저녁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면접 잘 보세요. 그리고 해리에게 제 이름 꼭 말아요. 그녀가 카페를 떠나며 어두운 거리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손흥민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녁 공기는 여전히 낙엽과 비의 향기를 품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얻고 아버지가 준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오늘 저녁 그는 단지 한 사람을 도운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그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성공이나 명예가 아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온기였다. 그는 카페를 나서며 내일 아침 해리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에밀리와 올리버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런던의 아침은 서늘한 안개로 시작되었다. 손흥민은 훈련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다. 켄싱턴 거리의 작은 카페. 에밀리라는 젊은 여성과 그녀의 아들 올리버. 그녀의 조용한 용기와 품위 있는 태도가 그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팀의 운전기사 마이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이클, 오늘 좀 바빠질 것 같아요. 훈련 끝나고 해리 만나러 가야겠어요. 마이클은 백미러로 그를 보며 장난스레 답했다. 또 무슨 계획을 꾸미는 겁니까? 캡틴 손흥민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가볍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차는 런던 북부의 훈련장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갔다. 훈련장의 잔디는 아침 이슬로 반짝였고 동료 선수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손흥민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라커룸으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그는 팀의 미드필더이자 절친한 동료인 제임스를 만났다. 제임스는 늘 그렇듯 밝은 에너지로 그를 맞았다. 흥민 어제 어디 갔었어? 훈련 끝나고 바로 사라지더라. 손흥민은 옷을 갈아입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그냥 카페에서 밥 좀 먹었지. 근데 제임스 나중에 얘기 좀 할까? 제임스는 눈썹을 치켰으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은 라커룸의 소란 속에서도 에밀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오늘 아침 병원 면접을 보러 갔을까? 그리고 그가 건넨 명함 해리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까? 그는 훈련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와 올리버를 위한 작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훈련이 끝난 후 손흥민은 팀의 매니저인 해리 윌슨의 사무실로 향했다. 해리는 5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클럽의 운영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훈련장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벽에는 클럽의 역사와 지역사회 활동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손흥민이 문을 두드리자 해리가 안경을 고쳤으며 그를 맞았다. 흥민, 무슨 일이야? 경기 전략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니지? 해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늘 바쁜 그의 일정 탓에 약간의 피로가 묻어났다. 손흥민은 의자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해리. 다른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커뮤니티 센터에 일자리. 혹시 빈자리가 있을까요? 해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일자리 갑자기 웬 일자리? 내 사촌이라도 런던에 왔나? 손흥민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제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는 에밀리의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주었다. 젊은 엄마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강인함과 품위. 에밀리라는 여성이에요. 아기와 둘이서 새 출발을 하려는데 일이 잘 안 풀렸나 봐요. 병원 청소 일을 알아보고 있다는데 우리 센터에서 뭔가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해리는 손흥민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책상에 쌓인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센터에서 최근에 행정보조랑 청소 직원을 찾고 있었지. 급여는 높지 않지만 근무 환경은 괜찮아. 특히 아기 엄마라면 유연한 시간대도 조정할 수 있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흥민, 너 이 사람 아는 지 얼마나 됐지? 하루도 안 됐지. 손흥민은 솔직하게 답했다. 맞아요. 어제 처음 만났어요. 하지만 그냥 느낌이 왔어요, 해리. 이 사람은 기회를 주면 잘 해낼 거예요. 해리는 피식 웃으며 안경을 벗었다. 너답다, 흥민. 알았어. 그 에밀리란 사람이 전화 오면 면접 잡아줄게. 근데 내가 바빠서 직접 못 만날 수도 있으니 센터 매니저인 애나한테 연결할게. 손흥민은 고마움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해리. 그리고 에밀리가 전화하면 제 이름 꼭 언급해달라고 전해주세요. 해리는 장난스레 눈을 굴리며 말했다. 스타 파워를 쓰려는 거야. 알았어, 캡틴. 두 사람은 웃으며 사무실을 나왔다. 한편 런던 동부의 낡은 임시 숙소에서 에밀리는 올리버를 품에 안고 명함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흥민이 준 명함은 그녀의 손에서 살짝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 손흥민의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그녀에게 건네진 음식과 희망. 그녀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여전히 어색했다. 하지만 올리버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결심했다. 우린 괜찮을 거야, 올리. 그녀는 아들에게 속삭이며 전화기를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친절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애나 스미스입니다. 에밀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손흥민 씨가 해리 윌슨 씨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애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밝은 목소리로 답했다. 오, 흥민이 말한 그분이시군요. 해리한테 들었어요. 에밀리,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센터로 오실 수 있나요? 간단한 면접을 해볼게요.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삼켰다. 네, 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올리버를 꼭 안았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손흥민은 훈련장에서 제임스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에밀리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니까 네가 어제 카페에서 완전 낯선 사람을 만나서 밥을 사줬다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까지 알아봐준다고. 제임스는 포크를 들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손흥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뭐 그냥 도와줄 수 있으니까 했지. 그 여성이 아기랑 둘이서 힘들게 지내고 있더라. 우리 클럽에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멋지다, 흥민. 근데 나도 좀 도와줄까? 우리 집에 애들 장난감이랑 옷이 좀 남아있거든. 혹시 그 아기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 손흥민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거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제임스는 즉시 아내에게 전화해 물어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의 대화는 라커룸으로 퍼져나갔다. 다른 동료 선수들도 궁금해하며 끼어들었다. 흥민,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선행을 저지른 거야? 팀의 골키퍼인 마크가 장난스레 물었다. 손흥민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아, 그냥 작은 일이야. 근데 혹시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할 사람 있으면 말해줘. 그의 말에 몇몇 선수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손흥민의 작은 행동은 이미 팀 안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에밀리는 오후 3시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다. 센터는 런던 북부의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현대적인 건물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입구에는 클럽의 로고와 지역 주민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에밀리는 올리버를 유모차에 태우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애나 스미스가 그녀를 맞았다. 40대 초반의 애나는 밝은 미소와 따뜻한 에너지로 에밀리를 편안하게 했다. 에밀리, 올리버 맞죠? 정말 귀여운 아기네요. 애나는 유모차를 보며 웃었다. 에밀리는 살짝 긴장이 풀리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올리버가 오늘 좀 얌전해서 다행이에요. 애나는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흥민이 말해줬어요. 당신이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편하게 얘기해봐요. 어떤 도움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센터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면접은 예상보다 편안했다. 애나는 에밀리의 상황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 그녀는 에밀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에밀리는 자신이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 그리고 아기를 돌보며 배운 인내심과 책임감을 이야기했다. 저는 큰 꿈은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저 올리버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뭐든 열심히 할게요. 애나는 미소를 지으며 메모를 적었다. 에밀리, 솔직히 말해서 당신 태도가 마음에 들어요. 센터에서 행정보조 일을 시작해볼까요? 일주일에 수십 시간 정도, 그리고 올리버를 위해 근무 시간도 조정할 수 있어요.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애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저를 뽑아주시는 건가요?
애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시작할 준비됐죠. 그날 저녁 손흥민은 호텔 방에서 해리에게 전화를 받았다. 흥민 내 친구 에밀리 면접 잘 봤어. 애나가 아주 맘에 들어 하더라. 내일부터 센터에서 일 시작한다. 손흥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해리.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해리는 장난스레 덧붙였다. 근데 너 이번엔 또 누구 도와줄 건지 미리 말해줘. 내 책상이 터지기 전에 손흥민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끝없이 반짝였고 그 불빛 속 어딘가에는 에밀리와 올리버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마음은 가벼웠다. 며칠 후 제임스가 훈련장에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흥민, 이거 에밀리 아기한테 주려고. 상자 안에는 아기 옷, 장난감, 그리고 유아용품이 가득했다. 제임스의 아내가 정성스럽게 골라 포장한 것들이었다. 손흥민은 놀라며 웃었다. 제임스, 이거 진짜 대단하다.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뭐 너 시작했으니까 나도 좀 끼어든 거지. 근데 우리 팀에서 이런 거 더 해보면 어때? 커뮤니티 센터에 애들 용품 모으는 캠페인 같은 거. 손흥민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해리한테 얘기해볼게. 두 사람은 훈련장 잔디 위에서 미래를 계획하며 웃었다. 손흥민은 문득 자신의 작은 행동이 단순히 에밀리 한 사람을 넘어 더 큰 무언가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런던의 가을은 여전히 차갑고 안개가 짙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런던의 가을은 점점 더 깊어갔다. 아침이면 거리를 감싸는 안개가 햇살에 쓰러지며 도시를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였다. 손흥민은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주 동안 그의 일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빽빽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에밀리와 올리버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자리를 얻은 에밀리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녀가 병원 면접에서 말했던 그 작은 희망의 불씨가 이제는 조금 더 크게 타오르고 있을까? 그는 훈련장의 잔디 위에서 공을 차며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춘천의 좁은 골목에서 축구공을 차던 소년, 그리고 그를 믿고 지지해준 가족과 코치들. 그 시절에 그는 꿈이 크지만 자원은 부족했다. 하지만 누군가의 믿음과 기회가 그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 에밀리도 그런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훈련 중에도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공을 3개 차는 순간 그의 동료 제임스가 옆에서 장난스레 소리쳤다. 흥민,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해? 무슨 큰 계획이라도 세우는 거야. 손흥민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좀 생각할 게 많아서. 제임스는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에밀리 때문이지. 우리 캡틴 요즘 자선 사업가 다 됐네. 손흥민은 피식 웃으며 공을 다시 찼다. 하지만 제임스의 농담 속에도 진실이 있었다. 그는 에밀리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고 싶었다. 한편 런던 북부의 커뮤니티 센터는 에밀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센터의 행정보조로 일 시작한 지 이제 2주째였다. 업무는 간단했지만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다. 전화 응대, 서류 정리, 그리고 가끔 센터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을 맞이하는 일. 사무실은 작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동료들의 따뜻한 미소가 공간을 채웠다. 특히 센터 매니저인 애나는 에밀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40대 초반의 애나는 사회복지사로 오랜 경험을 쌓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에밀리가 처음 센터에 왔을 때부터
그녀의 잠재력을 알아보았다. 에밀리 당신은 꼼꼼하고 성실해요. 여기서 잘할 거예요. 애나는 첫날 그렇게 말하며 에밀리를 격려했다. 에밀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의 노력을 인정해준 순간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올리버를 지역 보육원에 맡기고 센터로 출근했다. 보육원은 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애나의 도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올리버는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밝아졌다. 에밀리는 퇴근 후 올리버를 데리러 가는 길에 그의 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우린 해내고 있어, 올리. 그녀는 아들에게 속삭였다. 센터에서의 일은 에밀리에게 단순한 일자리 이상의 의미를 주었다. 그녀는 동료들과 점차 가까워졌고 그들로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커뮤니티 센터는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노인들을 위한 모임, 그리고 저소득 가정에 식료품을 나누는 활동까지. 이곳은 런던의 한 구석에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희망을 나누는 중심지였다. 에밀리는 그런 활동을 보며 문득 자신의 꿈을 떠올렸다.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다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꿈. 하지만 그 꿈은 지금의 그녀에게 너무 멀게 느껴졌다. 올리버를 키우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그래도 센터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작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일을 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점차 자신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손흥민은 훈련을 마치고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다. 그는 에밀리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애나가 사무실 입구에서 지역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애나는 손흥민을 발견하고는 밝은 미소로 손을 흔들었다. 흥민, 웬일이야, 우리 스타가 여기까지 오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기색이 묻어났다. 손흥민은 웃으며 다가갔다.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에밀리 잘 지내죠? 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지내고 있어. 정말 성실한 친구야. 올리버도 보육원에서 잘 지내고 네가 데려온 보석이야, 흥민. 손흥민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에밀리를 찾았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올리버는 유모차에 앉아 조용히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에밀리는 손흥민을 보고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흥민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에밀리 잘 지냈어요. 올리버도 많이 컸네요. 그는 유모차를 보며 장난스레 손을 흔들었다. 올리버는 작은 손으로 공기를 잡으려 하며 온갈거렸다. 에밀리는 살짝 쑥스러운 표정으로 답했다.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서 일 시작한 거 다 흥민 씨 덕분이에요. 손흥민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에밀리가 잘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연결해 준 것뿐이죠. 그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일은 어때요? 힘들진 않아요.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근데 애나랑 다른 동료들이 정말 잘 챙겨줘요. 그리고 올리버가 보육원에서 잘 지내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근데 에밀리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해요. 애나나 저한테.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흥민 씨. 정말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에밀리는 센터에서의 일상, 그리고 올리버의 작은 성장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올리버가 요즘 자꾸 손을 뻗어서 물건을 잡으려고 해요. 어제는 보육원에서 공을 굴리며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얼굴에는 어머니로서의 자부심이 묻어났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올리버 축구선수 될 자질이 있네요. 나중에 제가 코치해 줄까요? 에밀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이었다. 그럼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두 사람은 가볍게 웃었다. 그 순간 손흥민은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축구공 하나로 세상을 꿈꾸던 그 시절, 그리고 그를 믿어준 사람들. 그는 에밀리에게 말했다. 에밀리, 혹시 꿈이 있으면 꼭 붙잡아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에밀리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저는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올리버를 키우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져요. 손흥민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멀게 느껴져도 한 발짝씩 가다 보면 도착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의 말은 에밀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흥민 씨 말 기억할게요.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에밀리 또 올게요. 올리버한테도 안녕이라고 전해주세요. 그는 유모차를 보며 장난스레 손을 흔들었다. 에밀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꼭 전할게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손흥민은 센터를 나서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에밀리가 단순히 일자리를 얻은 것 이상으로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건 돈이나 물건으로 줄 수 없는 진정한 변화였다. 며칠 후 애나는 에밀리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에밀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가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에 참여해볼 생각 없어 집세 지원이나 보육비 지원 같은 걸 신청할 수 있어. 에밀리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받는다는 게 여전히 어색했다. 하지만 애나는 부드럽게 설득했다. 에밀리, 이건 당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당신과 올리버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서 일하며 보여주는 노력, 그거면 충분해요. 에밀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애나의 도움으로 그녀는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곧 작은 집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돈은 그녀에게 숨통을 틔워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매일 밤 돈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필요가 없었다. 손흥민은 훈련장에서 제임스와 이야기를 나누며 에밀리의 근황을 들었다. 제임스는 상자를 전달한 후로 에밀리와 올리버에게 관심이 많아졌다. 흥민, 내가 어제 센터에 들렀는데 에밀리가 진짜 열심히 일하더라. 애나 말로는 올리버도 보육원에서 인기 스타래.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다행이네. 근데 제임스, 네가 시작한 그 용품 모으는 캠페인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미 팀 몇 명이 동참하겠다고 했어. 다음 주에 해리랑 얘기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 손흥민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다. 그의 작은 행동이 에밀리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손흥민은 호텔방에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전화했다. 아빠, 엄마 여기서 요즘 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는 에밀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흥민아, 네가 누군가를 돕는 건 너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거 잊지 마.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아빠. 잊지 않을게요.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으로 런던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장 속 어딘가 에밀리와 올리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들의 미래가 더 밝아지길 바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삶도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가을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희망의 속삭임을 전했다. 런던의 가을은 이제 한층 더 차가워졌다. 거리의 나무들은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코트를 단단히 여미게 만들었다. 손흥민은 훈련장에서의 바쁜 일정을 마치고 클럽이 주최하는 자선 행사 준비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커뮤니티 센터와 클럽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 행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금 모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알리는 자리였다. 손흥민은 이 행사에 깊이 관여하고 싶었다. 에밀리와 올리버를 만난 이후 그는 자신이 단순히 축구선수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의 작은 행동이 다른 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건 그에게도 새로운 의미였다. 훈련장 라커룸에서 그는 동료 제임스와 행사 계획을 논의했다. 흥민, 이번 행사에서 우리 팀이 뭔가 제대로 보여줘야지. 애들 용품 모으는 캠페인도 같이 홍보할까? 제임스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센터에 오는 가족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야. 제임스는 손흥민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자선단체로 변신하고 있어. 캡틴 손흥민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뭐 좋은 일인데 나쁠 거 없지. 그의 마음속에는 에밀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센터에서 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갔다. 그녀의 삶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을 애나를 통해 들을 때마다 그는 조용한 뿌듯함을 느꼈다. 커뮤니티 센터는 행사 준비로 북적였다. 에밀리는 행정보조로서 행사 자료를 정리하고 방문객 명단을 확인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그녀는 처음엔 이런 큰 행사에 참여하는 게 어색했지만 애나의 격려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점차 자신감을 얻었다. 올리버는 보육원에서 즐겁게 지냈고 에밀리는 퇴근 후 아들을 데리러 가는 길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다. 임시 숙소에서의 생활은 불편했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하지만 센터에서의 일과 애나의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그녀는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행사 준비를 하며 그녀는 센터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깨달았다. 식료품 배급 아이들을 위한 무료 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모임. 이 모든 게 사람들의 삶을 이어주는 다리였다. 에밀리는 문득 자신의 꿈을 떠올렸다.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 그 꿈은 여전히 멀게 느껴졌지만 센터에서 일하며 아이들과 가끔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설렜다. 언젠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서류를 정리했다. 행사 당일 커뮤니티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클럽의 팬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자선 활동에 관심 있는 후원자들이 모였다. 센터 앞마당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 마련되었고 푸드트럭에서는 따뜻한 음식이 제공되었다. 손흥민과 몇몇 팀 동료들은 행사에 참석해 팬들과 사진을 찍고 아이들과 간단한 축구 게임을 즐겼다. 손흥민은 아이들에게 공을 패스하며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춘천의 공터에서 친구들과 공을 차던 그 시절 축구는 그에게 단순한 놀이 이상이었다. 꿈의 시작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꿈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 도와주면 나중에 꼭 돌려주고. 아이들은 그의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센터의 활동을 소개하는 무대였다. 애나가 마이크를 잡고 센터의 프로그램과 그로 인해 변화된 삶들을 이야기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녀의 말에 청중은 박수를 보냈다. 애나는 이어서 에밀리를 무대로 초대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에밀리는 최근 우리 센터의 일원으로 합류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에밀리는 놀라며 망설였다. 그녀는 무대에 서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애나의 따뜻한 미소와 청중의 기대 어린 눈빛에 용기를 내어내어 무대로 올라갔다. 그녀는 올리버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기는 그녀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에밀리는 마이크를 잡고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입을 뗐다. 저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차 단단해졌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아들 올리버와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힘든 시간을 피해 런던으로 왔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죠. 그러다 우연히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저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녀는 손흥민을 힐끗 바라보았다. 손흥민은 청중 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에밀리는 말을 이었다. 그 도움 덕분에 저는 여기서 일 시작했고 올리버는 안전한 곳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 센터는 저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살짝 떨렸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서 이 센터를 지지해 주시는 게 저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청중은 그녀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박수를 치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에밀리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나누는 모습에 감동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청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무대 뒤로 내려온 에밀리는 애나에게 안기며 눈물을 글썽겼다. 애나, 내가 너무 떨었어요. 애나는 그녀를 꼭 안으며 웃었다. 에밀리, 당신 멋졌어. 정말로. 그 순간 청중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애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6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스미스 양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을 톰슨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런던에서 교육 관련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후원자였다. 톰슨은 에밀리의 연설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 젊은 여성 에밀리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녀가 유치원 교사를 꿈꾼다고 했죠. 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에밀리는 아이들과 일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지금은 상황 때문에 공부할 여유가 없지만요. 톰슨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 재단에서 제공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학비 지원이죠. 에밀리가 관심 있다면 그 프로그램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애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정말이세요, 그거. 에밀리에게 엄청난 기회예요. 톰슨은 명함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월요일에 연락주세요. 자세히 얘기합시다. 애나는 명함을 받아들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행사가 끝난 후 손흥민은 에밀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에밀리 오늘 정말 멋졌어요. 올리버도 엄마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그는 장난스레 올리버를 보며 말했다. 에밀리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흥민 씨, 저 진짜 떨었어요. 근데 무대에 서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흥민 씨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에밀리. 당신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 당신 말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 줬어요. 저 포함해서. 에밀리는 그의 말을 듣고 눈을 깜빡이며 감정을 숨겼다. 고마워요, 흥민 씨.
정말로. 그날 밤 손흥민은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런던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그는 오늘 행사에서 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웃으며 공을 차던 아이들 에밀리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톰슨의 제안. 그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그는 문득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 생각났다. 흥민아, 네가 가진 걸 나누면 그건 절대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더 커지는 거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들었다. 엄마, 아빠, 오늘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는 행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가을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에밀리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삶도 더 풍요로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런던의 겨울은 가을의 낭만을 밀어내고 차가운 공기로 도시를 감쌌다. 거리의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두꺼운 코트와 목도리 속에서 더욱 빨라졌다. 손흥민은 훈련장에서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여전히 런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난 몇 달 동안의 특별한 순간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에밀리와 올리버 그리고 그들을 통해 시작된 작은 변화의 물결. 그는 훈련장 라커룸에서 동료 안토니오 제임스와 이야기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다. 제임스, 네가 시작한 그 용품. 모으기 캠페인 진짜 대박이었어. 지난주 센터에 물건 잔뜩 보냈다며 제임스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팬들까지 동참해서 상자 20개 넘게 모았어. 흥민, 이거 다 너 때문에 시작된 거야. 손흥민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아니야, 다 같이 한 거지. 하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는 에밀리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애나를 통해 꾸준히 들었다. 그녀가 자선 행사에서 한연설 그리고 톰슨이라는 후원자의 제안으로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했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큰 기쁨이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깨달았다. 한편 에밀리는 런던 북부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톰슨의 재단에서 제공한 학비 지원 덕분에 그녀는 지역대학의 유아교육 과정에 등록했다. 주중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이어갔다. 올리버는 이제 8개월이 되어 보육원에서 친구들과 놀며 밝게 자라고 있었다. 에밀리는 아파트의 작은 거실에서 올리버를 잡으며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떠있는 강의 자료를 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올리 엄마,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녀는 아들에게 속삭였다. 아파트는 비록 작았지만 그녀에게는 성과 같았다. 더 이상 임시 숙소의 불안한 잠자리가 아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불빛은 그녀에게 희망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가끔 손흥민이 준 명함을 꺼내보았다. 그 명함은 이제 그녀의 책상 서랍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날 카페에서의 만남, 그리고 그의 따뜻한 미소는 그녀의 삶을 바꾼 시작점이었다. 어느 날 아침 손흥민은 훈련장으로 가는 길에 우체통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깔끔한 필체로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궁금한 마음에 봉투를 열었다. 안에 든 편지는 에밀리가 쓴 것이었다. 편지와 함께 올리버의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다. 사진 속 올리버는 공원에서 밝게 웃으며 작은 손으로 공을 잡고 있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흥민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좀 어색하지만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날 카페에서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와 올리버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당신이 준 기회,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진 모든 도움들이 저희 삶을 바꿨어요. 저는 이제 유아교육 공부를 시작했고, 올리버는 매일 더 밝게 자라고 있어요. 당신은 저에게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흥민 씨. 당신은 저에게 가족 같은 존재예요. 편지를 다 읽은 손흥민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렸다. 그의 가슴은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올리버의 사진을 다시 보았다. 아기의 밝은 미소는 그에게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꿈을 꾸던 소년, 그리고 그를 믿어준 사람들. 그는 문득 자신의 성공이 단순히 골을 넣고 트로피를 드는 것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다. 누군가의 삶에 작은 불씨를 지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였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에 넣었다. 이 편지는 그에게 소중한 보물이 될 터였다. 훈련장에 도착한 그는 라커룸에서 제임스와 이 이야기를 공유했다. 제임스, 이거 봐. 에밀리가 편지 보냈어. 그는 사진을 보여주며 웃었다. 제임스는 감탄하며 말했다. 와, 올리버 진짜 귀엽다. 흥민 너 진짜 대단해. 이런 일 시작한 거.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너도 애나도 다 같이 한 거지. 그날 오후 손흥민은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다. 그는 애나와 에밀리의 근황을 더 자세히 듣고 싶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애나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흥민, 또 무슨 선행하러 온 거야? 애나는 장난스레 말했다. 손흥민은 웃으며 편지를 꺼냈다. 에밀리가 이거 보냈어요. 읽어보세요. 애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거 정말 감동적이네. 에밀리는 진짜 대단한 여성이야. 그리고 흥민 너 때문에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거야. 손흥민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애나 당신이 에밀리를 도와준 것도 엄청 큰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거죠. 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근데 흥민 에밀리가 공부 시작한 거 톰슨 재단 덕분이야. 그 행사에서 그녀가 한 말 진짜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어. 손흥민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에밀리가 무대에서 떨면서도 진심을 전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센터를 나서며 손흥민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런던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맑았다. 그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했다. 엄마 아빠 오늘 에밀리한테 편지 받았어요. 그는 편지 내용을 들려주며 웃었다. 그의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흥민아, 네가 누군가를 도운 건 너 자신도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거 잊지 마.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빠, 절대 안 잊을게요. 전화를 끊고 그는 훈련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런던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의 삶은 각기 다른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속 어딘가 에밀리와 올리버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손흥민은 팀 회의에서 커뮤니티 센터와의 협력을 더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다. 우리 팬들, 그리고 우리 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용품 캠페인도 좋았지만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의 말에 해리와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흥민, 너 때문에 우리 클럽이 런던에서 제일 따뜻한 팀이 될 것 같아. 손흥민은 웃으며 답했다. 그거 나쁘지 않죠. 회의가 끝난 후 그는 라커룸에서 조용히 에밀리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녀의 필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문득 성공이란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승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누군가의 삶에 희망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그 희망이 커가는 걸 지켜보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였다. 겨울이 깊어지며 런던은 점점 더 추워졌다. 하지만 손흥민의 마음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는 에밀리가 언젠가 유치원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삶도 더 풍요로워졌음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호텔 창가에 서서 런던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장 속에서 그는 에밀리와 올리버,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느꼈다. 작은 도움의 손길이 만들어낸 이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터였다. 겨울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희망의 속삭임을 전했다.